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학점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허영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학점제 센터를 올해 1월에 이제 발령받아 처음 진행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도 상당히 1년 동안 1년이 한 2년, 3년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도움과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의 덕분으로 약간 가시적인 성과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와 관련된 추진 상황과 실적 등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학점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한 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학점제 지원센터에서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 추진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차관 본인과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계고는 상당히 많은 어떤 당면 과제들이 많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직업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실제 그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 졸업생들의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등등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중등 직업 교육의 어떤 방향이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 학점제가 상당히 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계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한 20년간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학교 수가 계속 줄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비중 역시 일반고 학생하고 이제 비중을 비교해 보시면 점점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교육부가 비중 확대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대를 충족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의 진로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제 붉은색 그래프가 이제 졸업생의 취업률인데요. 2017년 이후에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학점제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취업도 진학도 아닌 이 무직 미상의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5% 정도가 취업 진학에 잡히지 않는 그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가 이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취업적으로 또는 진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금 가장 당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은 신입생 확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20년간 이 신입생들의 입학 정원을 보시면 앞서 학교 수에 비해서 더 급격한 감소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충원율도 보면 거의 90% 초반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직업계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 희망 진로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가 되면 한 39%, 40% 가까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대의 감소 학생들이 진학 쪽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직업계고 내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17년 국정과제로 이제 학점제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거의 매년 고교 학점제 또는
지급계고 학점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 초 3월에 지급계고 학점제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계고 학점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의 확대입니다. 즉 과목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학교는 또는 국가는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달리 지급기구 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저희가 이제 직업 세계 또는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 학점제와 일반계 지급계고 학점제의 비교 사항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급계고는 학과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의 로드맵이 발표됐는데요. 지금 올해 내년 2024년까지 특성화고 부분 마이스터고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중에 교사의 다교과 역량 강화라든지 학교 밖 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화 등등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학과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면 학점제에서는 학과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학과 간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다른 학교 간 그리고 교육 자원 이런 형태로 교육 자원들을 많이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기본 모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기본 틀을 토대로 8개의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모델은 첫 번째 있는 세부전공 코스형, 그리고 타학과 융합형, 그리고 부전공 이수형. 그 외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이제 학과 또는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숫자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0이라는 부분은 과거부터 해오던 과목 선택형입니다. 이 형태에서 좀 더 발달한 게 어떤 과목 내에 전공을 세분화하는 세부 전공 코스형이 있고요. 그리고 타학과의 일부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타학과 융합형. 그리고 이게 좀 더 규모가 있으면 부전공 형태까지 이렇게 확대된다는 걸 도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1차 연구학교 23교를 시작으로 매년 신규로 지정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 4차로 309개가 추가 지정됨으로써 모든 특성화고까지 이제 연구선도학교로 다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성과 부분은 2021년의 성과이긴 하지만 학교 유형을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한 마이스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구선도학교 중에 특성화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선도학교, 특성화고, 이 세 가지 유형별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그래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점제에서 많이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선택 과목 수입니다. 선택 과목 수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학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학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이 마이스터고이고 가운데가 기존의 연구학교, 그리고 맨 오른쪽이 올해 지정된 선도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마고는 이미 이제 시작한 지가 올해 2년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50%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특성화고는 48%, 그리고 올해 지정된 학교는 한 38% 정도까지 그 선택권이 많이 확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수요조사 부분을 크게 기업,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 대상으로 수요조사하는 학교 수가, 학과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부 운영 모델별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별 세부 전공 코스형입니다. 가운데 있는 기존 특성화고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학과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 학교의 약 50% 정도가 이 세부 전공 코스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학과 융합형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나 기존 특성화고도 거의 50% 또는 마고처럼 70%대까지 타학과 선택의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이수형입니다. 부전공 이수형도 상당히 이게 운영하기 쉽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에는 약 20% 정도, 기존 특성화고는 10%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 학교들도 내년 되면 점차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다른 학교와의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인데요. 여기는 1대1 매칭형, 또 가운데 보시면 선택 과목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교들이 운영하는 연합 캠퍼스형의 경우도 운영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의 연계, 즉 학교 바깥에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과의 그 연계 교육과정 형태도 보시면 올해는 다소 약간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하고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중에 마지막 모델이 이제 블렌디드 학습형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마고 부분은 좀 증가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전가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운영 모델 외에 저희가 아까 책임 교육을 강화하면서 최소 성취 기준 설정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설정하고 있는 학과 비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제가 기존 단위제와 달라진 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단위 또는 학점이 204 학점에서 192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특성화고는 내년에 이제 적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기존 특성화고나 신규 특성화고는 변화가 없고요. 왼쪽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이미 이제 적용 단계다 보니까 204에서 지금 맨 위에 있는 2001년 201까지 점차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다 보면 공강 시간도 존재할 수 있고 또는 학급을 분반해서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간의 재구조화 또는 실습실의 확충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점차 다 이런 공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의 다양화에 따라서 이제 기존 교사 외에 산학 겸임 교사의 활용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급계고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간략히 저희 센터의 주요 어, 성과를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컨설턴트이고요. 이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가 그 도움을 받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확보된 49명 외에 139명의 신규의 컨설턴트를 약 30시간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했고요. 이때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규 학교 309개에 대해서는 역시 3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별로 2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학교, 2010년까지 지정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 직능회에서 직접 1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기존 학교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가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학교 현장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으로 좀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에 계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선도학교 그리고 기존 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면은 있으나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한 과목곡을 도출하고 그거를 시간표까지 이어져 가는데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수나 컨설턴트에 대한 연수들을 진행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4세대 나이스가 조기 도입되면 그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월에 작년 영구선도 학교의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약 39개의 1차 후보군을 먼저 뽑았고요. 그 학교를 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4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수상하신 학교들이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이 사이에 저희 직능위원이 정리 협의 등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 등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 진행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어쨌든 학교가 학점제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직능원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